새로운 집으로 이사 온 날, 나는 천천히 짐을 푸는 동안 낯설고도 익숙한 감정을 느꼈다. 살아온 세월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훨씬 짧은 나이에 다시 새로운 공간을 꾸민다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쓸데없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 둘에게는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붙들기 위한 작은 몸부림 같은 일이었다. 선희는 작은 상자를 열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기억 노트를 꺼냈다. 그 노트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무너져가는 세계를 붙잡아주는 마지막 밧줄이었다. 벽 한쪽에는 커다란 칠판을 설치했다. 칠판에는 오늘 날짜, 오늘 함께한 일, 서로의 이름을 크게 적어두었다. 늙은 두 여자에게 칠판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오늘이 어떤 날인지, 지금 누구와 있는지, 무엇을 잊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삶의 지도였다. 선희는 칠판을 바라보며 천천히 손끝을 움직였다. 자신의 이름을 쓰고 내 이름을 쓰고 오늘이 살아있는 증거를 기록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애틋함과 두려움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이사한 첫날 밤, 나는 잠들기 전에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꼈다. 집 안에는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전기포트 끓는 소리가, 서로 걸음을 옮기는 소리가 바람처럼 스며들었다. 혼자 사는 집에서는 들을 수 없던 소리들이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깼다가도 다시 잠들 수 있었다. 선희는 처음에는 긴장한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마음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칠판을 한 번 바라보고 기억 노트를 만져보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가진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오지 않을 것이지만 적어도 그 불안이 견딜 수 있는 모양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선희는 부엌에 서 있었지만 무엇을 하고 있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멈춰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냄비가 들려 있었고 가스레인지는 켜지지 않았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가 냄비를 받아 놓았다. 선희는 자신이 왜 거기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떠올리기 위해 애쓰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곧 어쩔 수 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천천히 숙였다. 그녀의 그런 모습은 내 마음을 깊게 흔들었지만 놀라거나 소리치지 않으려 애썼다. 황혼의 인연을 지켜내는 이른 때로 젊은 시절보다 더 큰 인내가 필요했다. 하루하루는 조용하게 흘러갔다. 아침 햇살은 매일 달랐고 선희의 기억도 매일 달랐다. 어떤 날은 어제의 일을 또렷하게 기억했지만 또 어떤 날은 아침에 한 일을 점심에는 기억하지 못했다. 기억의 흐름은 규칙을 찾을 수 없었다. 선희는 조용히 노트를 펼쳐 이전의 기록을 다시 읽으며 기억을 되살리려 했다. 글자 하나하나에 매달려 자신이 누구인지, 오늘이 어떤 날인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확인했다. 그녀는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무섭다고 말했지만 더 무서운 건 기억의 빈틈을 누군가에게 들킬까 하는 두려움이었다. 어느 날 오후, 선희는 갑자기 내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다. 나는 그녀를 부르고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지만 표정은 낯설고 허공을 떠다니는 듯했다. 그 순간 마음속으로 심장이 잠시 멈추는 것 같은 충격이 찾아왔다. 그러나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미소를 지었다. 대답하지 않는 대신 칠판을 가리켰다. 칠판에는 선희가 직접 적어놓은 영자라는 글자가 크게 쓰여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 글자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오래 걸린 끝에 그녀의 눈에 생기가 돌아왔다. 기억이 돌아왔다는 듯한 작은 빛이 겼다. 나는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녀는 조용히 칠판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자신이 잊었다는 사실보다 다시 기억해냈다는 사실에 더 놀란 듯 보였다. 기억은 이렇게 간헐적으로 무너지고 또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돌아오는 속도는 더 느려졌고 기억이 틀어지는 시간은 더 길어졌다. 그녀는 점점 자신의 행동을 설명하지 못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노트를 펼쳤다. 그러나 그녀가 기억을 잃을수록 우리 둘의 일상은 오히려 더 단단해져 갔다. 내가 그녀를 이해하는 속도와 그녀가 나를 필요로 하는 속도가 비슷해졌기 때문이다. 어느 날 기억 상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건이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선희가 집에 없었다. 침대는 정돈되어 있었고 문은 열려 있었다. 나는 심장이 턱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지팡이도 집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나는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집 근처 골목과 시장을 돌아다니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보았다. 오후가 가까워질 때까지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시간이 갈수록 온몸이 떨렸다. 혹시 길을 잃고 혹시 넘어지고 혹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 채 어딘가 서 있지 않을까. 그 가능성이 너무 많았다. 경찰서에 전화하려던 순간 먼 거리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다. 낯선 표정을 한 채 허둥지둥 걸어오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찾으려다 방향을 완전히 잃고 결국 낯선 곳까지 걸어갔던 것이다. 나는 말을 하지 않고 그녀에게 다가가 조용히 손을 잡았다. 그녀는 처음엔 놀랐지만 내 얼굴을 바라보며 천천히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자신이 왜 그곳에 서 있었는지, 왜 길을 나섰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어딘가 가야 한다는 느낌만 있었다고 말했다. 그것이 바로 기억 상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이었다. 우리는 그날부터 생활을 조금 더 바꾸기로 했다. 선희는 집 바깥으로 혼자 나가지 않기로 했고, 외출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함께 나섰다. 칠판에는 오늘의 계획이라는 항목이 새로 생겼고, 나는 매일 아침 우리의 일정을 적어두었다. 선희는 그 칠판을 보며 다시 안정을 되찾았다. 기억이 사라져도 적어도 오늘의 흐름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시니어의 삶은 반복과 안정이 필요한 삶이었다. 기억보다 중요한 건 일상의 작은 질서였다. 그 이후 일상은 조금씩 단단한 습관으로 굳었다.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산책을 하고, 함께 창밖을 바라보는 것. 함께 일하고 함께 쉬는 모든 순간은 우리에게 중요한 버팀목이 되었다. 선희의 기억이 흐릿해질수록 우리는 그 흐릿함을 천천히 감싸주는 방식을 배우게 되었다. 그녀가 잊어도 다시 알려주고, 그녀가 흔들리면 붙들어주며, 기억이 사라지는 과정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노년의 한 부분임을 서로에게 계속 알려주었다. 그러나 곧 선희의 상태는 또 다른 변화를 맞았다. 어느 날부터 그녀는 자신이 잊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기억이 사라지는 순간을 스스로 인식하며 두려움에 떨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두려움의 순간마저 사라져버렸다. 기억이 흐릿해져도 더 이상 놀라지 않았고 잊은 사실을 잊는 모습은 오히려 더 잔잔해 보였다. 그러나 내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그녀가 잊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만큼 앞으로 더 많은 것을 잃을 것이라는 예감이 드리웠기 때문이다. 어느 날 저녁 우리는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다. 사진 속에는 젊었을 때 우리가 있었다. 벚꽃 아래에서 웃고 있는 모습, 생일날 케이크를 들고 있는 모습, 회사 회식 자리에서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
나는 사진을 설명하며 당시의 분위기와 상황을 천천히 이야기했다. 선희는 주의 깊게 사진을 바라보며 때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사진 속 인물과 현재의 자신을 연결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녀에게 과거는 점점 흐릿해져 가는 꿈처럼 느껴지고 있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눈이 반짝였고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다. 지금의 우리는 굽은 어깨와 흐릿한 시선을 가지고 있지만 사진 밖의 우리 마음은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는 사진을 넘기며 생각했다. 젊음은 사라져도 그때의 감정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마음의 기억은 머리의 기억보다 훨씬 오래 남아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꼈다. 밤이 깊어갈수록 나는 선희를 바라보며 더 많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가 언젠가 나를 완전히 잊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잊기 전까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내게 큰 위로가 되었다. 우리가 공존하는 시간 자체가 선물 같았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인생의 마지막에 함께할 사람이 있다는 건 큰 행운이었다. 살아온 세월이 어떤 모습이든 마지막의 시간이 평온하고 따뜻한 사람 옆에서 맞이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의미 있다. 선희의 기억은 사라지고 있었지만 그녀와 함께한 오늘은 선명했다. 그건 내게 남은 황혼의 인생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선희를 부엌에서 마주했다. 그녀는 어제와 달리 나를 또렷하게 알아보았다. 기억이 돌아온 작은 순간이었다. 기억이 사라졌다가 돌아오는 순간들은 우리에게 기적 같았다. 기억을 완전히 지킬 수는 없었지만 돌아오는 순간들이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을 수 있었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함께 시장을 나섰다. 시장은 오래된 향기와 사람들의 움직임으로 가득 찬 공간이었다. 상인들이 큰 소리로 물건을 외치고 과일 냄새와 생선 냄새가 뒤섞여 공기를 채웠다. 선희는 이곳을 좋아했다. 시장이라는 공간은 그녀의 오래된 기억과 연결된 장소였고, 그런 장소는 기억을 더 오래 붙잡아주는 역할을 했다. 그녀는 천천히 과일을 고르고 반찬 가게를 돌아보며 오래전의 버릇대로 손을 허리에 얹고 주위를 관찰했다. 우리가 시장을 돌아다니는 동안 나는 그녀의 표정에서 젊은 시절의 선희를 잠시 마주했다. 사람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지나가며 분위기를 파악하는 모습,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메뉴를 고르는 모습, 그리고 가격을 흥정하며 미묘한 웃음을 짓는 모습. 선희의 그 표정 속에는 여전히 살아있는 젊음의 잔상이 있었다. 기억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지만 감정과 성격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다. 시장 한편에 앉아 우리는 잠시 숨을 돌렸다. 선희는 과일 봉투를 손에 쥔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노을빛이 시장 위에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다. 선희는 그 노을을 바라보며 조용한 미소를 지었다. 무언가 기억난 듯한 표정이었지만 무엇을 떠올렸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아도 감정은 돌아왔던 것이다. 그녀의 눈빛 속에서 내가 본 것은 기억의 명확함이 아니라 감정의 생생함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와 작은 국을 끓여 먹었다. 식탁 위에는 단순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지만 식사하는 동안 나의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다. 선희는 식사 내내 조용했고 가끔 나를 바라보며 억지 미소가 아닌 진짜 미소를 지었다. 기억이 돌아오는 순간은 짧았지만 그 순간들이 모여 우리에게는 소중한 하루가 되었다.
일주일 정도가 흘렀을 때 나는 선희의 기억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점점 특정한 패턴을 갖기 시작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아침에는 비교적 선명한 편이었고 오후가 되면서 점점 흐려졌으며 밤이 될수록 기억의 실마리들이 거의 사라져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루가 짧아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그 패턴에 맞춰 생활을 조금 더 조정했다. 아침에는 산책을 하고 기억이 가장 선명할 때 대화를 나누고 오후에는 노트와 칠판을 이용해 활동을 했다. 밤에는 기억을 무리하게 되살리려 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음악을 듣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닫았다. 어느 날 오후 선희가 노트를 쓰다 말고 눈을 멍하게 뜨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 옆에 앉아 노트를 함께 바라봤다. 노트에는 오늘 공원에 갔음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지만 그녀의 글씨는 어제보다 더 삐뚤어져 있었다. 글자 사이 간격이 들쭉날쭉했고 글의 흐름도 이전보다 훨씬 불안정했다. 그녀의 글씨는 그녀의 기억처럼 점점 흐릿해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쓴 글을 바라보며 잠시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녀가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두 사람을 더욱 단단하게 묶어준 시간이었다. 선희는 갑자기 노트를 덮고 천천히 내 손을 잡았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힘은 단단했다. 그녀는 노트를 더 이상 붙잡으려 하지 않았다. 기억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그 인정 속에는 포기가 아니라 받아들임이 있었다. 자신의 기억이 사라져도 옆에 있는 나로 인해 아직 삶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 것이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선희가 기억을 잃어가는 과정을 보는 일은 무겁고 아팠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나도 역시 혼자가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남은 시간을 붙들고 있었고 그 붙들은 노년의 모든 상실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다. 어느 날 기억 상실이 절정에 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날씨가 흐리고 바람이 강한 날이었다. 우리는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나는 잠시 방 안에서 옷을 정리하고 있었다. 잠시 후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선희는 현관문 앞에서 신발을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외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어디를 가려는 것인지 알지 못했다. 손에 들린 신발은 뒤집혀 있었고 가방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잠시 후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날 그녀는 나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이름도 떠올리지 못했고 우리의 관계가 무엇인지도 기억하지 못했다. 순간 가슴 한가운데에 커다란 구멍이 난 듯한 느낌이 들었다. 언젠가는 올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찾아오니 눈앞이 흐려졌다. 나는 그 순간 울고 싶었지만 울지 않았다. 울면 그녀가 더 혼란스러워질 것이었다. 대신 칠판을 천천히 가리켰다. 칠판에는 우리의 이름, 날짜, 오늘의 계획들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칠판을 바라보다가 서서히 글자를 읽기 시작했다. 이름을 읽고 날짜를 읽고 계획을 읽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숨결을 안정시키려 애쓰는 듯했다. 그리고 아주 긴 시간이 흐른 뒤 천천히 나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 작은 인식의 빛이 돌아왔다. 그날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고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이 필요하지 않은 밤이었다. 잊어도 괜찮다는 마음,
기억이 사라져도 곁에 있다는 사실.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황혼에 다시 만난 의미였다. 시간은 잔인하게 흘렀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게 우리를 감싸고 있었다.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하루하루 서로를 붙들고 있었다. 그 어떤 기억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감정은 기억을 붙잡아주는 또 다른 형식이었고, 그 감정은 매일매일 우리를 다시 이어주고 있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젊음의 친구가 아니었다. 더 이상 기억 속 친구도 아니었다. 우리는 서로의 현재에 존재하는 친구였다. 기억이 사라져도, 이름이 흐려져도, 관계가 흔들려도, 현재의 마음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어주는 힘이었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황혼의 사랑과 우정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진실되며, 더 흔들리지 않는다. 젊음의 사랑은 뜨겁고 불안했지만, 황혼의 사랑은 조용하고 단단하며, 끝까지 자리를 지킨다. 우리의 이야기는 기억이 사라지는 과정 속에서 더욱 선명해지고 있었다. 사라지는 것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쌓이는 과정인 듯 느껴졌다. 어느 날 새벽 선희는 잠에서 깨지 못한 채 평온한 얼굴로 누워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숨결을 느꼈다. 그녀는 마치 오래된 기억 속에서 무언가를 바라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평온함에 가까웠다. 그녀는 사라져가는 기억의 한가운데서도 잔잔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앞으로 더 많은 기억이 사라지고 더 많은 순간이 흐려질지라도 우리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소멸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황혼은 젊음보다 더 느리고 더 길게 이어지고 더 깊은 그림자를 남길 것이다. 기억이 사라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붙드는 사람으로 남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매일 깨닫고 있었다. 이제 두 사람의 삶은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 기억 상실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파도에 삼켜지지 않기 위해 서로를 더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손에 잡히는 감정은 기억보다 오래 남고 살아있는 마음은 잊혀지는 머리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황혼의 시간 속에서 두 여자는 더 많은 진실과 더 많은 감정을 나누게 될 것이다.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날이 오기 전에 말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한 번 더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는 이 황혼 속에서 다시 떠오르는 마지막 전환점이 될 것이다.